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 지역의 자살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남 소방본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충남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송보미 소방위, 충남 의용소방대 연합회 박효숙 여성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 의용소방대는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별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상황 발생 시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재난 취약 요소가 복잡 다양하게 증가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 욕구에 맞춰 소방에 요구되는 역할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도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을 비롯한 위치 추적, 동물 포획 등 비긴급 생활안전 구조 활동, 재난 약재 등 취약계층 배려와 안전 공감 서비스 활동,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등 지역 곳곳에서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민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박효숙 회장님, 이 도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의용소방대에 함께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처럼 저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단체로만 알고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사명감과 소명을 갖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는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복합형 시군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큰데요. 소방관서가 없는 농어촌에선 전담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끌고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여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상황을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의 출동 공백을 막기 위해 벌집 제거 출동이나 인명 구조, 위치 추적 등의 활동을 하는 생활안전대 활동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강사, 생활안전 강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각종 교육 활동과 체험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일반 봉사 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봉사 분야를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소방이님, 충남 소방본부가 이번에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자살률 저감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남 지역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충남 자살률은 3년 연속 전국 1위로 역점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자살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7년에는 31.7명, 2018년에는 35.5명, 2019년에는 35.2명을 기록했으며 2019년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 26.9명보다 8.3명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박효숙 회장님, 이 의용소방대원이지만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 지역의 심각한 자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자살은 질병입니다. 혼자만의 질병이 아니라 주변을 감염시키는 감염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살의 위험 요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적인 요인, 그리고 소득 양극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 부모 자식 간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부분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자살 위기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진실과 허구에 대해 스스로가 알아야 될 지식을 넓혀서 다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이님, 사실은 우리 이웃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이런 선택을 좀 막을 수 있잖아요. 의용소방대원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감정, 행동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립된 감정을 느끼거나 극심한 불행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보통의 사람들이 대다수로 10명 중 8명은 그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주변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서 관심과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로 잃는 생명을 훨씬 더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충남소방이 도내 만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함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이웃이자 친구로서 관심을 갖고 말벗이 되는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 2019년부터 전문적인 이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일까요? 2019년부터 충남이 전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각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총 8,291명의 그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했고요. 금년도에는 전 대원이 교육을 모두 이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중 우수한 대원 165명에 대하여 심리상담사로 양성하여 활동 중에 있고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소방이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네. 또 직접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생명 지킴이는 자살 시도자의 심리 이해와 상담 방법을 교육받은 후에 주로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경험 있는 분이나 자살자 유가족,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신체질환자,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우울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소통을 위한 대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필요시 우울감 조사도 함께 실시를 합니다. 방법은 2주에 한 번 방문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는 주 2회 전화 방문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 중 자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으로 통보하여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한 할머니들은 다 좀 건강하신 편이라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2019년 홍성회 당시 79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할아버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뒤에 평소 앓고 계시던 우울증이 좀 악화가 되셔가지고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많은 극단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까운 곳에 사는 저희 대원이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대원이 2월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 5월 당시에는 그 할머니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심각하셨는데 저희 이제 의용소방대원이 주 1회 대면 방문과 주 2회 전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 사람과의 만남을 유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개월가량 생명지킴이 활동 끝에 할머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초등학교 통학 도우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셨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십니다. 가족들 또한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생명지킴이 활동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인 의용소방대원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이런 친밀감이 생겨서 자살 예방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또 앞으로 마을의 안전을 살피는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와 병행해서요, 자살 예방 활동을 지속할 거라고 하죠. 마을 담당제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을 3명에서 5명씩
팀을 편성하여 마을 담당을 지정해서 마을별 소방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 등 마을 안전에 확보하는 활동을 합니다. 최초 마을 담당제를 시행할 당시에는 농번기 농촌 마을 내에 잡목과 잡풀, 쓰레기 소각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마을의 들불, 쓰레기 화재를 10% 이상 줄이기 목표를 하고 화재 예방 순찰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2018년에 696건, 2019년에 497건, 2020년에는 425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충남 도내 4,811개의 마을에 9,362명의 대원이 마을 담당제 활동을 하며 들불,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은 물론 안전수칙 및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보급 캠페인, 화재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점검, 기타 지역민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마을 담당제 등 의용소방대 활동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발견을 하거나 또 대응했던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을 담당제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가호 방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의식이 조금 부족한 어르신 가정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화목보일러 사용의 특성상 사용 부주의에 의한 불씨로 화재가 많은데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서 대원들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도 해드리고 안전 사용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덮개 없이 LPG 가스통을 시리에 설치해놔서 직사광선과 눈비에 그대로 노출시켜 가스통이 부식된 상태를 발견하여 소방관서에 연락해 조치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방이님, 올해부터 소방본부와 또 도내 16개 소방서에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이 지정이 돼서 자살 관련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자살 예방법에 따라 자살 시도 현장의 초기 대응 기관인 119에서는 생명 존중 문화 정착 예방을 위해 구급 활동 중 안개된 자살 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 지원 기관이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살 시도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민한 개인 정보의 공유 및 연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방서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난 2020년 5월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에 소방경 이상 간부를 지정하고 운영해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자살예방센터와 소방, 경찰 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구급 대원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 전파, 자살 시도자 등 대응 교육을 통해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살 예방 등이나 우리 의용소방대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용소방대 지원과 또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충남의용소방대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의용소방대입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집수당을 비롯한 각종 장비, 운영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자녀 장학금과 연말 성과평가, 우수 대원에 대한 국내외 해외 연수 지원 등 대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 보험에 가입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남소방본부에서 이 멘토링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멘토링 사업은 생명 지킴이 활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노인 자살률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대원들이 1대1로 노인분들 1대1 멘토링을 정해서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주 2회 전화 연락을 해서 그 노인분들의 안부
안부를 묻고 그리고 집안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도 좀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또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의용소방대원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닌 봉사활동입니다. 솔직히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원들이 자랑스럽고 여성회장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1만여 충남의용소방대원은 본연의 업무인 화재 진압 및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시대 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방역 활동,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마을 담당제 운영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방이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다면 해주시죠. 충남소방은 도민과 함께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소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임산부 119 서비스는 매우 호응도가 높아 작년 한 해 동안 7천여 회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거동이 어렵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병원 이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시작했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응급의료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돕고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기금을 모아 지원하는 같이가요 충남 119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관련 단체들도 동참 의사를 밝혀 함께하고 있고 4월에는 첫 수혜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소방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의용소방대는 소방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축이 되는 민간단체로 자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돌봐주는 것을 의용소방대의 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지만 사실 그것으로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두 분과 오늘 자살 예방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심각한 자살 문제, 우리 도민들의 작은 관심에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